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패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12년 3월 29일 화요일 증시가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쉽지 않은 이제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 장기 투자하시느라 정말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업황과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우리가 투자군 삼성전자, 그러니까 2022년 이제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바로 1분기 마감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배당금 지급 마감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증시가 끝날 때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하는 특별 보너스를 바로 이제 날짜는 대략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일 정도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5월 18일 날 지급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제 오늘 이제 심신이 좀 지쳐서 삼성전자 그냥 팔아야겠다 이렇게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오늘 매도 버튼을 누르시는라고 좀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요 이제 배당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동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들어 증시는 좀 상당히 답답한 견조세와 특히 보합장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블록딜 그러니까 이제 고 이건희 회장이 지금 이제 상속세 문제로 인해서 삼성 일가가 이제 삼성전자 더불어 삼성그룹에 있는 이제 지분을 지금 이제 팔아치우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투자의 압박감으로 인해서 증시가 좀 이제 하방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은 투자 마인드는 투철한 장인 정신으로 임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감에 따라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한 길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잠깐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릴 부분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화면에 보시다시피 홍라이 여사가 이미 3월 24일 날 삼성전자 주식을 무려 1994만 주를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네, 금액은 무려 1조 3,720억 원을 팔아치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때 이제 시간의 매매, 그러니까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라는 공시가 어제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분 단가는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68,800원. 네, 68,800원에 이렇게 삼성전자 1994만 주를 처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삼전패 가족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나실지 잘 모르겠는데 요날 주가가 얼마나 빠진지 아시나요? 무려 1994만 주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700원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욱더 폭락장으로 이어질 것 같았던 그러한 흐름새도 확실히 미래 성장 가치가 높다면 그 회사는 단락의 증시가 빠지더라도 금방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이제 삼성 일가가 정말 막대한 금액을 이제 좀 매도를 한다고 한들 선조협회자분들 그만큼 또 세력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이 삼성 일가가 상속세 마련으로 인해서 좀 주식을 팔아치운다고 한들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삼성전자에 정말 좋은 소식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다시피 러시아 악재도 거뜬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변동성으로 인해서 증시는 좀 답답하게 흘러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바로 1분기, 어떻게 공통점은 이제 반도체가 되겠죠. 반도체 사업군에 있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낼까라는 의무감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악재가 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지금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써드릴게요. 최대 실적.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각각 매출을 봤을 때는 무려 70조 원. 네. 70조 원 돌파하면 사상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7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1분기 실적 전망치는 이제 매출은 74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12조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액은 1분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제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영업이익 또한 12조면은 이제 38%나 늘어나는 전년 대비 이제 급등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73조 9,8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분기 매출 첫 70조 원을 돌파한 뒤 이어서 4분기 때 76조를 돌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올해 1분기 매출은 이제 뭐 증시는 좀 답답하게 흘러갔어도 메모리 가격에 대한 하락, 그러니까 이 여파로 인해서 작년 4분기보다는 소폭 좀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어쨌거나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처음으로 70조 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삼성전자는 1분기 대회 악재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이제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라고 해서 고스 사태, 요 사태가 조금 껄끄럽긴 하죠. 이 논란으로 인해서 이와 더불어 이제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수율 문제, 이런 이제 여러 국내 이슈에도 휘말리는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반도체 가격 반등과 그리고 스마트폰 신제품 판매 증가, 뭐 이러한 것들에 힘입어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1분기, 그러니까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 하락폭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점점 이제 우려했던 것보다는 양호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좀 화제가 됐던 부분이 있죠. 바로 이제 스마트폰 중에 갤럭시 S22. 요 스마트폰 출시로 인해서 정보통신이라든지 또는 이제 모바일 부분에 있어서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제 디램에 대한 업황 반등으로 연간으로 봤을 때는 사상 무려 300조, 정말 막대한 금액에 이제 넘는 매출을 거두며 역대 최대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치가 이제 279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300조만 터치를 한다고 한들 증시에 좀 이제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삼성전자는 연간 매출과 그리고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이제 전망치로 봤을 때는 현재 306조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 연매출 300조는 넘는 곳은 없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미래 전망치가 그리고 성장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상 이제 국내 산업계 매출 2위, 2위가 이제 현대차입니다. 네, 삼성을 이제 바짝 쫓아오고 있긴 하지만 시가총액 차이는 상당히 크게 나죠. 현대차가 2020년도 겨우 100조, 네, 지금 거의 뭐 200조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00조 원 돌파한 것과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큰 차이를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는 상당히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매출 규모가 큰 에너지, 유통, 금융업체 이러한 것을 제외를 한다면 제조업체 가운데서는 이 삼성전자가 300조를 넘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해외 이제 회사로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애플, 폭스바겐, 토요타 이 정도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300조 원 매출을 달성을 한다면 올해 1등 공신 역시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반도체 업황은 작년보다 더 나아가져 있기 때문에 높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올 상반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치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스 케일러,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 및 대형 IT 업체들의 메모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공급사들의 수익성 위주로 전략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망치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이제 증시가 지금 조금은 좀 답답한 견조세,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다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훗날 뒤돌아서 보면은, 그때 7만전자 했을 때 왜 이렇게 마음을 졸였었지?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사실, 5만전자 때도 그랬고요. 6만전자 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7만전자, 6만전자에서 등락을 보이고는 있긴 하지만, 미래 성장 가치가 높고, 세계적으로 기술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그만큼 투자한 만큼, 성장 가치가 높다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개미 투자자이기에 이제 외인과 기관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가가 하락을 한들 상승을 한든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감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제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